네, 늦은 밤 당시 도로 CCTV에는 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차량 한 대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르쉐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볼 텐데요. 개음을 내면서 이 황색 전멸등 신호도 무시한 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경차 블랙박스는 어두운 밤길에 아주 천천히 주행을 하는 모습이고요. 초보 운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저 멀리 적색 전멸등을 보고서는 서서히 멈추어 섰는데 그리고 한참 동안 기다리면서 주춤하다가 차들이 다 지나가고 나서야 조심히 좌회전 시도를 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르쉐 차량과 충돌하면서 영상이 끊어지고 맙니다. 네, 가해 차량인 포르쉐 블랙박스는 무슨 영문인지 사고 직전 영상은 잘려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 운전자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내달렸는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시 신호 위반과 과속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났지만 경찰은 현장에서 당연히 해야 했을 음주 측정을 하지 않아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이 동행하지 않고 가해 운전자를 혼자서 병원에 보낸 걸로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그 사이 가해 운전자는 퇴원을 해서 음주 측정이 한참 뒤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술타기 수법, 음주운전 후에 술을 추가로 더 마셔서 음주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을 쓸 거라는 지적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자, 술타기 수법, 가수 김호중 음주 사고 이후 진짜 유행처럼 번지고 있죠.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맥주 2캔 벌컥입니다. 네, 술을 더 먹었다는 거예요. 사고 이후에도. 자, 이걸 술타기 수법이라고 하는데 조금 시간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면 사고 당일 오후 7시에 오피스텔에서 지인하고 맥주 500ml 3캔을 마셨다고 본인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3시간 40분 뒤에 오피스텔에 나와서 운전했고 지금처럼 신호위반 가속으로 큰 사고를 냈죠. 그 이후에 경찰 없이 홀로 병원에 간 다음에 1시간 40분에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사서 또 벌컥 마시고요. 다시 집 근처에 도착을 해서 또 편의점에 갑니다. 차를 세우고 지인 차를 타긴 했지만 또 맥주 한 캔을 들이킵니다. 경찰 그 후에야 가해 운전자 찾았고요. 사고 발생한 지 2시간 20분 만에 오전 3시 3분입니다. 이때 음주 측정을 처음 하고요. 당시 측정 자체가 0.084% 혈중 알코올 농도 나옵니다. 면허 취소 수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측정 이후에 기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때도 전해드렸잖아요. 경찰한테 이 포르쉐 운전자가 나도 다쳤어요. 나 병원 좀 가야겠으니까. 아, 그러세요. 음주 측정도 안 하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줬어. 동행도 안 하고. 그래서 병원에 갔다가 대강 이렇게 치료 간단하게 받고 바로 그냥 도망치듯 퇴원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편의점 가서 술 먹고 말 그대로 술타기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네, 사고 2시간이 지나서 측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사고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측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해자가 사고 후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으로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1%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보고 가장 보수적으로 적용해서 0.036%로 공소장에 기재를 했는데요. 이는 운전면허 정지 처분의 수준의 수치입니다. 10대의 어린 생명을 앗아갔지만 결국 최소한의 음주 수치를 적용해서 재판을 받게 된 겁니다. 검찰은 지난 15일 가해 운전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 당시 그냥 동행도 않고 병원에 그 가해자 그냥 보내준 경찰들 지금 감찰받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그날 저희가 처음 전해드렸을 때도 은배 팀장님 그날 출연하셨는데 그때 후배들한테 엄중하게 막 꾸짖으셨던 그 기억도 납니다. 자, 뭐가 됐든 사고를 내고도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이걸 궁리했던 사람 과연 용서는 제대로 빌었을까요? 자, 사고가 있고 나서 보름이 넘게 지나서야 당시 피해 차량 동승자 아버님에게 가해자 부모라는 사람이 연락을 했습니다. 그 내용 들어보시죠. 예, 아버님 되십니까? 예, 맞습니다. 차에 전화를 드리려고 저기는 전화번호가 안 맞아가지고 제가 그 나중에서 알았어요. 저기를 연락을 안 해줘가지고
자식이 그랬는데 문을 끄고 세배를 하든지 투자를 맞든지 내가 배입구 사지를 드려야지. 교도소에 있는 놈이 부모하고 마누라한테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우리는요 저기 이야기를 듣고 손이 떨려가고 글씨를 못 줬어요. 글씨를. 며느리는 뭔 말하면 질질 울고만 있고 울어서 해결될 일이 아닌데. 자, 팀장님이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피해 차량의 동승자 아버지라 한다면 중상해 입은 사람의 아버지를 말하는 건데요. 그분이 말에 의하면은 그 가해 운전자가 그 후로 연락하거나 뭐 만나지를 못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고가 난 16일 후에 그 가해자의 부모라는 분이 전화를 왔었다고 합니다.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진작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경찰서하고 변호사가 알려준 전화번호를 했더니 안 맞더라. 그러니까 번호를 잘못 알아서 안 됐다고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근데 보면 문제는 뭐냐면 그 사건이 뉴스로 크게 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황인데 가해 운전자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사건인지 저는 모른다. 전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가해 운전자가 구속이 되면서 아마 그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몰랐다는 얘기인 것이고, 가해 운전자의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나서 자치자총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 통화를 마친 피해 차량 그 동승자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아니 어떻게 몰랄 수가 있냐. 몰랐다는 것도 황당하고 더군다나 합의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치자총을 알아본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들을 말도 없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가해 차량 아버지가 전화를 좀 늦게 한 것도 그렇고 뭐 합의 얘기도 안 꺼내고 그냥 내용을 알아보자. 이것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화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거 그 포르쉐 운전자. 네. 그 인간은 지금 뭐 하고 있답니까? 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 22일 날 재판을 했는데 재판은 뭐 이제 인정되기 때문에 20분 만에 끝났다고 하고요. 다만 이 법정에서 뭐 비명소리, 유족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지금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피해 가족들의 뭐 얘기긴 한데, 법정에서 이 운전자, 가해 운전자가 사과는커녕 고개 빳빳이 세우고 그 모습을 보여서 분노를 좀 사게 됐다고 했고 하고, 또 피해 가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가해 운전자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 지금 합의할 생각 없다. 몸으로 때우면 되지.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태도가 좀 허망해서 한동안 이 피해 가족들이 발길을 법정에서 옮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음주운전 혐의는 결국 빠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 측의 조직적인 은폐 때문에 사고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CCTV에 붉게 변한 김 씨 얼굴이 찍힌 걸 바탕으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흰색 승합차가 중앙선을 넘습니다. 맞은편에 서 있던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멈추는 듯 하더니 그대로 도망칩니다.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도 없이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셨고 소속사 대표와 함께 운전자를 바꿨습니다. 또 다른 매니저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없애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추가됐는데 혹시 사고 당시 만취 아니었다는 입장 여전하신가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검찰이 김 씨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CCTV를 정밀하게 분석해봤더니 김 씨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사고 직전에 이유 없이 멈추기를 반복하는 등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특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 0.031%는 확실하지 않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뺐습니다.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론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음주 사고를 내고 일부러 술을 더 먹는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위해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제거한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음주 의심 사고 뒤 일단 도망부터 가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호중 학습 효과란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대구에서 사고 뒤 도주한 이를 잡고 보니 면허를 딸 수 없는 10대에 술까지 마신 상태였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아침 시간 도로 위를 흰색 SUV가 빠른 속도로 달려갑니다.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입니다. 행인이 고개 숙인 채 인도를 걸어가고 찰나 차이로 이 SUV가 들이닥칩니다. 상가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파편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행인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차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사람도 상당히 제대로 가까우니까 많이 좀 다니는데 뭐 시간대가 뭐 조금 이제 새벽 시간이 돼가지고. 잠시 뒤 조수석 문이 열리더니 한 남성이 내립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살피고는 사람들이 신고하는 틈에 일어나 자리를 뜹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태연하게 걸어서 도주합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뒤를 한번 돌아보기도 합니다. 버리고 간 차 뒷좌석엔 크게 다친 동승자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망간 남성, 3시간쯤 뒤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갔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직 10대였습니다. 면허 딸 수 없는 나이였고 술도 마셨습니다. 뒷자리에 남은 20대도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 차량 주인이었는데 역시 면허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운전은 안 됐다라는 그 상반된 그 진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몸에 이제 음주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술을 마신 장소 등 차량 동선을 따라가며 누가 운전을 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